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 중국으로 가봅니다. 어제 일본에서요,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죠.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로 가봅니다. 상하이 교민신문 바이상하이의 서혜정 에디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하이입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요,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 중의원 통과한 것 우리나라에서도 큰 소식이었는데 중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지난 7월 7일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올해는 중국인민 한일전쟁 및 세계반 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이기도 한데요. 올해부터 중국 정부는 9월 3일을 한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임시 휴일로 정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9월 18일은 일본의 만주 침략 전쟁인 만주사변이 발생한 지 84주년이 되고요. 1937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로 기록되는 12월 13일은 국가 추모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적 교훈을 절실히 받아들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과 이익, 지역의 평화 안정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발표했고요. 네. 또 일본의 신안보 법안은 역사적인 추억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언론들은 네.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 언론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부분은 일본의 안보 법안들은 평화의 이름이란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전쟁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집단 자위권이 전쟁 당사자의 동맹국이 동일하게 방위와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니 전쟁 법안이라는 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요, 이 남중국해를 두고 일본과 영토권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일본이 네네. 남중국해 분쟁 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하는데요. 네.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해역이자 동북아로 연결되는 물류 수송로입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이 만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이 지역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또 중국과 동중국해의 다오이다오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분쟁은 상하이 현지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지난 2012년에도 다오이다오 마찰로 반일 시위가 상하이에서 일어났었는데요. 많은 일본인 상점이 피해를 입어 상하이 일본 영사관 근처인 신샤루와 고베이루로 일본인 상권이 옮겨올 정도로 상하이 거주 일본인들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남중국해 분쟁 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일본 방위상의 답변에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무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3가지 요건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네. 이 3가지 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예를 들어 말하는데요. 네. 첫째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또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필요할 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근거들이 다 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네네. 앞으로 일본의 행보를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집단 자위대 관련 법안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양국 모두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군사적 대치는 물론이고 외교적 공방전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증시가요 올랐다 내렸다 이거 대단했는데요. 지금 좀 안정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개인 투자자가 증시 폭락에 자살하는 일도 많다고 해서 안타까운데 이 소식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의 연예계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영화배우 조미는 친구인 알리바바 마인 회장의 조언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하루에 하나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가 하면 또 주식 폭락으로 하나 7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죠. 네. 중국의 주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전체의 80% 정도로 매우 큽니다. 네. 투자자 대부분들이 주식 경험이 적고 주식 담보대출 같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증시 폭락일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 30명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네. 네. 지난 15일에는 다시 한번 주식 폭락으로 상하이 증시는 3,900선이 무너지면서 아직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식담보대출 만기를 늦춰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만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하이 교민신문 바이상하이의 서혜정 에디터였습니다.